이제 사람들은 결국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입주 시점을 좀 더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당연히 늘어나는데 단순히 시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리스크도 같이 늘어나요. 조합 내 갈등이 생기게 되면 또 지연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주 철거하다가 막 공사 멈추고 막 전철연 나타나고 반대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뭐 교회 보상 문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공사가 하염없이 멈춰버리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모든 거는 다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런 변수들을 갖다가 내가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하겠지만 안전한 대로 가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을 싸면 너무 좋겠지만 싸지 않잖아요. 가격이 되게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나는 이 입지 정도는 들어가고 싶어. 뭐 강남이면 뭐 너무 좋겠지만 강남이 아니라더라도 나는 뭐 성동구라든가 마포구라든가 이 정도에는 들어가야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속도도 빨라. 그럼 비싸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초기 하다가 너무 많이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처음 투자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는 들어가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 이 동일 75% 모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벌써 70% 모았어요 라고 하는데 나머지 5% 모으다가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알 수 없는 조합들도 많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조합 설립 인가가 났으면 10년에 보고 움직일 수라도 있는데, 그런데 완전 초기다 라고 하면 솔직히 저도 모른다. 결국은 저는 타이밍보다 중요한 거는 나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해라 라는 말들을 더 많이 합니다. 내가 입주하고 싶은 시점이 언제냐, 이거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장 신혼부부를 해가지고 나는 한 번 전세를 돌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2년 내에 입주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하겠지만 공사 중인 단지를 매수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나는 좀 더 전세 돌려도 한 텀 더 돌릴 수 있어. 아니면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이야. 내가 결혼하려고 하면 아직 5년 정도 남았어.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를 걸 사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애한테 사주려고 했더니 우리 애가 이제 막 뭐 대학교 1학년 갔어요. 그럼 뭐 군대에도 갔다 오고 이제 뭐 돈 벌어가지고 보통 요즘 남자들 같은 경우는 30대 초중반 돼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10년도 넘게 남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조합설립 인가 난 걸 사도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지. 솔직히 여기가 재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20년 묵혀놓으면 빌라도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조합설립 인가 난 거는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 인서울에 조합설립 인가 난 재개발 지역도 보다 보면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막 비싼 데만 쳐다봐서 그렇지 서울에서도 괜찮은 지역들 봤었을 때 저는 충분히 투자 가치 있는 데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야를 닫혀서 이 지역에서 예정지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예정지가 또 싸지도 않아요. 우리가 들어볼 만한 지역 같은 경우 예정지 투자하는데 투자 금액이 3억, 5억 그 이상 들어가는 데들도 있다 보니까 굳이 그 돈 쓸 거면 저는 차라리 안전하게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곳들로 들어가 봐라. 제가 강조해 드린 거 라이프 사이클,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데는 사실 입주권 문제도 한몫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업을 투자해서 이거 오래 걸리고 뭐고 이거는 사실 기다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거 5년 걸릴 줄 알았는데 10년이 걸렸어. 5년 더 걸렸어 라고 해도 입주만 하면 그래도 돈을 벌잖아요. 이게 얼마나 압축해서 속도를 내느냐 길게 걸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진행은 되는데, 문제는 입주권 자격이 없네?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되네? 이거는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뭐 죽 써서 개줬다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긴 하지만 진짜 나는 우리가 막 사업 잘 돼. 이대로 가면 난 떼돈 벌 줄 알았어 라고 했더니 조합에서 관리처분 인가 시점 됐더니 딱 보더니까 분양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재개발이 입주권 사항이 되게 복잡합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빌라도 있고 단독도 있고, 그런데
좀 특이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도로 부지. 아니 도로인데 입주권을 준다고? 줍니다. 다만 다 주는 게 아니라 특정 요건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무허 건축물 줍니다. 물론 다 주는 게 아니라 특정 요건을 맞춰야 되죠. 상가 줍니다. 물론 특정 요건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입주권에 대한 사항들이 대단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 대표적으로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에 따라서 입주권을 안 주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정말 복잡합니다. 이게 현행 조례를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비구역에 따라서 구조례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아까 권리선정 기준이라는 표현을 드리긴 했지만 대표의 신축빌라 같은 경우는 구조례 기준으로 가게 되면 2008년 7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만 받을 수 있는 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분필이라든지 공유를 지분을 갖다가 옛날에 쪼갰다라고 하더라도 2003년 12월 30일 전에 쪼갠 물건들만 입주권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내가 잘 모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2의 재건축 전문가나 아니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쉽나요? 라고 하면 쉽긴 쉬워요. 하지만 법을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둘 다 문제가 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물권자 문제가 있죠.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동일 구역 내 여러 개 물건 소유한 사람한테 내가 승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입주권을 공유로 취득하게 되는 사실상 일명 현금 청산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조합원 지형도 금지 규정도 있죠. 지금 여전히 강남 3구랑 용산 같은 경우는 투기거래지구인데 투기거래지구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 인가가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매가 금지되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차라리 전매 금지는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저는 이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정말 크다고 보지만 토지거래 허가는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됩니다. 근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는 소유권은 취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합원 지위가 넘어가지 않는다. 즉 입주권 자격이 안 된다. 현금 청산자로 박탈되는데 내가 이거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 돼요 했더니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외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서 거래하게 되면 피 같은 돈을 날릴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5년 재당첨 금지도 투기거래 지구내 이렇게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단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한남 상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여기 내에서 현금 청산자로 분류된 사람만 3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피 같은 돈을 날리는 사람들 중에서 5년 재당첨 금지를 놓쳐서 청산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애초에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부동산 사장님 이거 입주권 받을 수 있어요. 상가도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청산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재개발, 재건축 투자함에 있어서 이런 입주권 체크는 정비사업 투자의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어려운 사항이다. 그래서 꼭 전문가와 상의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